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예전에 이제 게으른 토끼라고 채널명을 하고 있었는데 자생 TV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단타 매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돼서 계속 영상을 돌려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가볍게 영상을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매매한 것만 간단하게 보면요. 오늘 이제 겨우 수익입니다. 39,000원만 수익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그거죠. 손절의 기준이잖아요. 오늘 이제 좀 그런 손절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좋은 좀 매매가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시장이 일단 많이 하락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일단 시장 방향성은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중동 쪽에서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니까 그 관련주들이 당연히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 테마라고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해운이었어요. 해운이었고 뒤이어서 뭐 방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있었고 가스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방산, 유가, 그거죠. 물류까지 이렇게 일명 이제 해지주, 뭐 블랙 테마, 뭐 이런 느낌의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운주가 예를 들어 흥하해운, 뭐 대한해운, 뭐 하림까지 이렇게 하림도 이제 해운주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해운주들이 가장 상승률도 강했고 강세를 그 중에서 대한해운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 매매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 베팅해서 이거 무조건 대장이니까 어느 정도 가겠다 싶어서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상한가가 깨지길래 저는 다시 들어갈 줄 알고 상한가를 저는 갭상승을 노리진 않아요. 요새 상따하기 좋은 시장은 아니라서 갭상승을 노리고 뭐 상한가에 안착하고 다음 날까지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만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깨지면서 계속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등 하나 했더니 다시 깨내려갈 때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차트를 보고 손절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차트를 보고 손절한 게 아니에요. 손절할 때 기준이 이제 정해집니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손절이라는 게 손절할 이유가 생겨야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손절할 이유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어떤 게 생겼냐면요. 빅텍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빅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한해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10% 이상, 20% 이하 정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해운은 20%대. 근데 여기서 제가 대한해운을 손절을 한 이유, 여전히 대한해운이 대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한 이유가 바로 후발주입니다. 후발주. 어, 이제 빅텍의 후발주는 스페코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운의 후발주인 흥하해운, 흥하해운이 있었는데 이제 스페코는 10%대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흥하해운은 급락이 나오면서 10%대 미만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10%대 미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페코라는 종목은 10%대 위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손절을 하고 빅텍을 탔는데 이것도 사실 좀 그랬어요. 물렸습니다. 여기서 왜 물렸냐면요. 갑자기 갑자기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대장처럼 막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에브리봇이. 근데 이거는 사실 로봇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거라고 봐야죠.
오늘은 약간 개별주 형태로 움직였어요. 개별주. 하지만 아무리 개별주 형태로 움직였다고 해도 에브리봇의 본질은 로보테마입니다. 로보테마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10%대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 뭐 장 초반에 조금 치고 나간 것 외에는 에브리봇은 전혀 치고 올라가지 못, 다른 로보테마는 전혀 치고 올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 테마, 예를 들어 이런 블랙 테마, 이런 일반 테마, 그 다음에 개별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 지금은 로봇 테마지만 개별주처럼 좀 움직였죠. 개별주처럼 움직였는데 본질은 로봇 테마라서 결국에는 후발주가 못 따라오면 에브리봇도 상한가를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빅텍을 손절을 하지 않고 일단 버팁니다. 여기서 물린 상태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손절에 대한 기준이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대한해운이 제가 18만 원 정도 손절이 나갔는데 이게 여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이것도 18만 원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평단이 이 정도라고 쳤을 때 한 2.5% 정도 되겠네요. 2.5% 임에 여기서도 잘랐지만 빅텍은 더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뭐 5%, 6%까지 손실을 봤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매도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버텼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 좋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땅히 갈아탈 종목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왔죠. 수익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는 이 10분 선이 깨지면 손절해야겠다. 여기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선 보이죠? 10분 선이 깨지면 손절이 아니라 이제 매도해야겠다. 익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이평선이 모였다가 발산하죠. 발산하고 10분 선이 이 상승 각도가 유지되면서 바로 상승이 나와줘야 이게 추가 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가속되는 거죠. 하지만 이 10분 이내로 그것도 10분 선이니까 10분 이내로 캔들로 볼게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봉에서 9분 동안 이 횡보를 하다가 발산을 실패하고 하락한 거죠. 그래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까지도 이제 저는 계좌에서 손실이 찍혀 있었죠. 대한해운이 손실이 컸으니까 빅텍은 여기서 보면 8만 원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는 희소식인 거죠. 스페코라는 종목이 빅텍을 잡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스페코라는 종목이 갑자기 VI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1시 57분입니다. 1시 57분에 빅텍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스페코가 상승률을 잡으면서 VI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VI에 들어가길래 대장이 교체됐고 내가 생각한 방산주 안에서 대장의 교체가 비록 일어나긴 했지만 제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 안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VI가 풀리니까 이제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생겼어요. 갭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딱 걸어 놓습니다. 풀리기 전에 밑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딱 체결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비중까지는 못 채워서 여기서 한 번 더 비중을 채운 다음에 상한가에선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가 요새는 상따하고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상따에서 넘어갔다 하는 거는 포바이포 요런 종목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이제 상따에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건 비전 프로라는 기대감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라서 상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상따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막 수익이 막 잘 나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오늘은 이제 손절의 기준.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만약에 대한해운을 여기서 매수를 안 했다면 수익이 괜찮게 났겠죠. 그리고 요런 거는 사실 이제 좀 짤짤이로 잠깐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가스인가 유가인가 뭐 해운인가 헷갈릴 때죠. 헷갈릴 때 손절 잠깐 하고 대한해운에 혁신이 생겨서 매수해서 수익 냈다가 다시 손절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 매매했어야 되는 종목들은 이 대한해운이랑 에브리봇도 할 수 있었으면 하면 좋겠지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빅텍이랑 스페코 정도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았나. 그러면
수익을 종목 매매 횟수는 줄어들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3연속 개파락을 했길래 하루, 이틀, 3일 연속 개파락을 했길래 한번 여기 상한가 라인 부근이라서 해봤는데 시간에서 손실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빠지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내일 바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신히 그냥 보합 정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대한해운을 손절할 때의 기준, 왜 손절을 했는지, 이 후발주가 받쳐주지 못했다 이거죠. 흥하해운이랑 하림이랑 같이 급락을 하고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저를 헷갈리게 했던 게 에브리봇이었어요. 에브리봇이지만 에브리봇은 오늘 같은 하락하는 시장에서 개별주였으면 몰라도 이 로봇 테마로 단독으로 상한가 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손절하지 않았고 빅텍을 수익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코가 대상이 바뀌는 걸 보고 스페코로 마지막에 바꿔서 겨우 손실을 회복하고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